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법 2. 오늘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1강과 1강-2에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 두 개의 강의는 권리관계, 즉 법률관계와 권리관계로서의 의무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 또 법률 요건으로서 1강-2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설명했죠. 특히 이 법률행위는 오늘 강의에 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거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에 대한 부분, 그 중에 핵심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의 세 요소라면 당사자, 주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가적타, 확정, 가능, 적법, 사의적 타당. 그 중에 핵심이 사의적 타당성이죠. 우리 민법 103조의 반사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규정이 있고, 또 그 밑에 104조는 반사질서 법률행위의 또 하나 예시조항으로 불공정 계약의 무효를 나타내는 불공정행위가 있죠. 그래서 103조, 104조가 법학에서 효력요건의 일반 요건이라고도 하고 일반 조항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또 제왕조항, 이런 말도 얘기해요. 특히 103조와 관련해서 반사질서 법률행위의 판례가 인정하는 예 중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 이중매매는 민법 전반에 걸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입체적 질문사항으로 매우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저도 시험에 부동산 이중매매를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중매매는 물권법의 공시작용으로서 등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채권 총론에 또 그 일정한 불능 목적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등기의 대위 신청, 이런 전체적인, 또 민법청 측에서는 반사질서 법률행위, 즉 무조건 이중매매를 했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라, 왜냐면 계약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번 했다가 또 다른 자에게 등기하기 전에 얼마든지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민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반사질서 법률행위로 제1매매 계약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2매수인 두 번째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가담, 즉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 등기 이전 의무, 등기 이전 해야 될 의무를 등진행위, 그걸 법학에서는 배임이라고 하죠. 그 배임에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이 반사질서 정의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안에서만 무효라는 게 판례의 법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중매매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지난 강의에서 제일 마지막에 법률행위 해석 세 가지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래서 제일 먼저 자연적 해석을 시도해서 그 당사자의 의사목적, 특히 표의자, 먼저 말한 자의 그 법률행위, 거기서 나타나는 요건을 해석해보고, 그게 또 충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규범을 누구나 인식해야 되듯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해석이 가능하면 그 상대방의 받아들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 효과를 주면 되고, 그런데 자연규범적 해석을 다 해봐도 해석의 여지, 여백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그 제3자 시각, 3인칭 시각에서 그 부족한 해석의 여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제3자 시각에서. 그래서 거기에 제3자
시각에서 마지막 보충을 통해서 최종의 법률행위에서 그래서 법률행위 효과를 부여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그 부족한 면, 여백이 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서 그 법률행위를 마지막 순간에 해석의 종점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의사표시 일반, 즉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 여러분들이 동심원의 또 하나의 가운데 원을 그려서 그 가운데 그 핵심 코어가 되는 그런 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표시가 전체적으로 유효한 것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일치하면 표의자가 말한 바대로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이르는 과정을 법률학자, 민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일 먼저 의사표시하기 전에 동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문제되고 또 동기의 불법 같은 게 문제되는데 그건 의사표시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의사표시 요령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가령 뒤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동기 착오 부분에서 간편하게 한 번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기 다음에 내심의 효과이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즉 내가 그 물건을 사려는 청약 내지는 승낙, 이게 의사표시인데 그런 효과이사, 사겠다 이 정도 결정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표시행위로 나타나야 되죠. 즉 상대방에 대하여 또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걸 표시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내심에 결정한 의사와 그 표시행위가 합치될 때 의사표시는 일치한다고 그러고 효력을 표시행위에다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표시행위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일반적 그 법률행위는 도달주의.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가 도달, 즉 편지가 우체통에 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 그래서 동기, 효과의사, 표시행위, 그 다음에 도달,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의사표시가 종료된다고,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일치한 거는 다루지 않고 병적 의사표시인 불일치,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비진의 표시, 표의자 자신만을 알고 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할 때 비진의 표시, 단독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진의 표시는 107조에 있고 두 번째는 108조에 통정 허위 표시라는 제도가 있죠. 불일치에서 그거는 둘이 짜고 갑과 을이 의사표시 행위에 그 제3자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짜고 하죠. 서로 통정한다고 그래.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일단 형식상으로 넘겨놓는데 그건 나중에 그 강제집행 같은 걸 어느 정도 면하게 되면 다시 갑이 도로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 서로 짜고 한 통정해서 한 의사표시다, 등기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이른바 108조의 통정 허위 표시야. 말 그대로 거짓 의사표시인 거죠. 그래, 무효예요. 진의 비진의 의사표시는 자기 혼자만 내심 유보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죠. 속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마음의 내심 결정을 하고도 겉으로는 너에게 시계를 주겠다 이러면은 상대방은 덥석 받죠. 그러면은 유효한 거죠. 일단 증여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돼.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는 무효예요. 유무. 그 다음에 착오라는 게 있죠. 일정한 갑이 내심의 효과의사에 하자가 있어서 불일치한 걸 모르고 상대방에게 그걸 사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유효하게 되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무취 109조의 착오는 취소할 여지, 그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면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를 해버리죠. 취소하기 전까진 일단 착오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비진의 의사표시, 동정의 표시, 착오가 불일치해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있다 제가 써놨죠. 이 하자는 의사표시는 일치할지 몰라도 의사표시하는 과정에 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기와 강박을 얘기하죠. 사기는 상대방의 거짓된 행위, 상대방의 속임수, 기망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그걸 우리가 사기, 여러분들 뭐 껄핏하면 너 사기치냐?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사기.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내서 겉으로는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사표시에 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 윽박지르기죠. 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가 전혀 효과의사가 없고 표시행위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박, 강박행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의사표시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에 내가 이러한 계약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 계약에 서명 안 하게 되면은 너의 가족을 몰살하겠다. 그러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강박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상대방의 강박행위,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서 할 수 없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취소. 그래서 우리가 유무취치하는데 110조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표의자, 상대방, 의사표시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여지, 착오와 같이 그대로 냅두면 유효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속은 행위, 기망한 행위를 알게 되는 그러든가 또는 강박,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서명을 했다면 나중에 그 상대방, 표의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취소하게끔, 그래 착오와 같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 여지를 남겨둔. 그래서 우리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4개 조문, 앞에 3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조항이고 뒤에 사기와 강박은 취소할 수 있게끔 하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또 사기와 강박의 의사표시를 제2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그러면 제3장에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고 1절 의사표시 일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괄호 1번에 의사표시의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로서 효과의사를 표시행위로 나타나는 게 의사표시란 얘기야. 그래서 독일의 독특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제도에 따라 이런 제도, 영미법에는 의사표시니 법률행위, 이러한 분석적 법학의 그런 모습이 없죠. 그래 우리도 대륙법에 따라 독일법을 개수함으로써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행위가 있다면 그 핵심에 내가 의도한 바에 따로 효과의사를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의사표시라는 제도가 있다. 두 번째 괄호 2번에 의사표시 구성 요소를 효과의사는 말 쓰죠.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표시를 얘기하죠. 그걸 내심에 있는 의사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사겠다, 내가 그러한 의사표시에 사인을 하겠다, 이게 효과의사예요. 그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사항의 효과의사 하는데 표의자의 진의, 아까 비진의 표시하게 할 때 내 마음의 심리 유불호라고 너에게 그 비싼 시계를 주진 않는다고 저 혼자 결정해놓고
내심의 효과이사. 겉으로는 너한테 이 시기에 줄게. 그러면 상대방은 증여의 의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일단 그 심리 유보 내지는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내심의 효과이사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표시상의 효과이사 줄게. 그 증여의사가 가짜죠. 내심의 효과이사. 너에게 이 비싼 시계를 주지는 않겠다. 이게 내심의 효과이사고, 표시상의 효과이사는 주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말한 바대로 믿겠죠. 이게 표시상의 효과이사. 그게 불일치하는 게 비진의사 표시죠. 의사표시 구성요소는 표시상의 효과이사, 즉 주겠다는 증여 의사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표시의사, 의사표시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심리상 하나의 매개. 그래서 효과의사를 매개하는 표시의사를 거쳐서 표시 행위로 나타날 때 중간에 일종의 중개 기능을 하는 표시의사 있다고 봐. 그래, 효과의사와 표시의사로 독일에서는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표시행위는 계약서 같은데 일정한 서명하기, 또 일정한 겉으로 내뱉은 그 순간에 표시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괄호 3번에 의사표시의 모습은 명시적 의사와 묵시 내지는 내심의 의사표시가 있죠. 명시라는 건 명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이런 지금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명시적 의사표시죠. 묵시적은 일종의 어떠한 효과의사 표시행위를 명확하게 안 해도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일종의 묵시적 승인과 같이 그런 거둥이나 일정한 사인, 일정한 우리가 야구 같은 데 보면은 감독이 그 지시를 하죠. 투수에게도 지시하고 사인을 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주자가 나가 있다면 주자에게도 그 히트앤런 같은 사인, 이런 걸 우리가 묵시적, 겉으로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벌써 견제를 하겠죠. 견제를 던져 사망해. 그러니까 그럴 때 감독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그래서 그 주자에 대한 사인이 있고 또 거기에 타자에 대한 사인을 공격하는 측에서 하고, 또 투수에 대한 사인은 방어하는 측에서 감독이 어떠한 공을 던져라. 특히 포수가 투수에 대해서 사인할 때 그런 게 묵시적 의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침묵이 있죠. 침묵은 의사표시가 되려면 특정한 정황, 침묵자 인식.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무조건 의사표시라고 하면 그 침묵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가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침묵은 일정한 정황과 함께 그런 특정한 정황이 있을 때만 의사표시로서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고, 단순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는 포함적 의사, 즉 임대차의 묵시갱신이나 법정주인. 뭐냐면은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임대차의 차임을 변경한다라든가 조건 같은 걸 다시 하지 아니하면 종전에 있던 대로, 즉 법정갱신이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민법 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도 일정한 묵시갱신이 있죠. 또 법정추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걸 거절한다라든가 처리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법정 추인, 그래서 추인이 돼서 그 이후에는 처리 또 그 부정을 못하게 하는 우리 민법 145조,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일정한 요건이 경과되면, 즉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 법정 추인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게 일종의 포함적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는 취소권자의 그런 의사표시,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하지 않는 게 그런 식으로 유효로 확정돼 버리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의사표시 본질엔 의사주의, 표시주의, 절충주의.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에 가깝다고 봐. 그거는 뭐냐면 의사주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의사주의라면, 표시주의는
표시 행위, 상대방의 일정한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그래 우리는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도 표시 주의에 따라 증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주의죠. 절충주의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뭉뚱그린 이런 거야. 그래 우리 민법이 표시주의 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그 다음에 제2절에 오늘 강의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거야. 비진의 표시, 동정어 표시, 착오, 사기와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2절 의사표시 불일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가 불일치. 그래서 아까 비진의 표시의 내심의 효과의사는 너에게 시계를 안 준다. 이 비싼 시계를 줄 리가 있냐. 그래서 효과의사, 내부적 효과의사는 안 주는 거죠. 그런데 표시주의에 따라 표시행위를 해. 너에게 이 시계 줄게. 그럼 상대방은 철석같이 믿죠. 그래서 우리는 표시주의에 따라 네가 일단 증여의사 표시를 이렇게 뱉어버리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주의에 따라 증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시계를 상대방이 줘야죠. 만일에 나는 내심에선 안 준다고 정해놨다. 그래도 그거는 지 얘기고 상대방을 보호해서 최소한 손해배상이라도 상대방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내심의 효과의사의 불일치 문제고, 불일치를 스스로 표의자와 상대방도 할 때 비진의 표시의 107조 허위 표시는 서로 짜고 통정 서로 짜고서 하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거죠. 표의자와 그 상대방. 그래서 당사자끼리 무효지만 그게 제3자 갑일에게 등기를 넘겨주면서 나중에 강제 집행이 어느 정도 잠잠할 때 도로 찾아올게. 그런데 을이 배신해,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여기 허위표시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 갑과 을이 짜고 한 허위 통정 표시를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그게 공신의 원칙과 유사하고 또 거래 안전보호제도라는 108조 2항이 있죠. 그래 비진의 표시와 통정어 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는 그런 문제, 불일치가 하는 경우고, 허위 표시는 둘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쌍방간의 쌍방행위의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일치를 모르는 게 착오죠.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지. 착오, 우리 말로는 착각 이런 말인데 민법 109조에는 일단 착오가 이렇더라도 법률행위 중요 부분을 몰랐더라도 일단 유효하고 상대방이 취소를 하면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그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자기만 효과의사 심리유보라고도 하는데 내심에 그걸 남겨놓은 그거라도 그 효력이 있다. 즉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밑에 단서에 보면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상대방이 그 비싼 시계를 안 준다. 또 상대방은 갑이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녀. 이 비싼 롤렉스 시계는 절대 남에게 안 준다. 이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줄 리가 있냐? 그걸 떠들고 달았다는 걸 을이 알 여지가 있죠. 타인에게 들었어. 그럴 때는 아는 거죠. 또 알 수 있었다는 건 그 비싼 시계 준다면 확인해 봐야 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 비싼 롤렉스 시계 시가 1억 원이 넘는 걸 진짜 나에게 줄 거야? 그럼 그럼 그렇게까지 확인이 돼야 과실이 없는 거야.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건 과실. 그런데 그 비싼 시계를 경솔하게 그래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솔한 거죠. 그래서 그 값어치가 비싸고 누구나 그 비싼 시계를 준다는 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야. 일반적인 게 아니야.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돼. 너 진짜 나에게 줄 거야? 그러면 손가락 걸어. 눈도장 찍어, 손도장 찍어 이러면서 그런 게 알 수 있었을 때야. 알았다는 건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또 알 수 있었다는 건 그걸 한 번 정도 주의를 다해서 확인할 때 이게 알 수 있었을 때죠. 예, 그래서 이항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 요 단서가 무효인 거죠. 예,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108조 2항처럼 107조 2항에도 그러한 무효인 사실을 제3자가 몰랐을 때 제3자에겐 대항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요 107조 2항, 108조 2항, 또 109조 2항, 110조 3항 이런 데에 그러한 비진의 표시를 모른 자, 그런 자에겐 제3자를 통해서 제3자에게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병은 그 시의 소유권, 즉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없어 무효인 상황에서도 을이 시계를 받아서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래 안전보호제도가 107조 2항이죠. 그 밑에 이제 해석한 거예요. 비진의 표시는 공법상행위 적용 안 되고 민법 사법상행위에 적용되는, 즉 공법상행위라는 게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고시 공고 같은 걸 통해서 고시해버리면 그게 비진이 가짜행위라도 국민 시민들은 유효하게 107조 2항과 같이 보호가 된다. 또 적용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사법상행위만 적용되고 비진의 표시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한 시기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막 끝난 시점, 그래서 표시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준하겠다는 거죠. 상대방 107조 1항 단서죠. 악의 알았다는 거고 또 과실 주의를 다하지 않고 덤벙덤벙하고 무조건 시계 주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 과실이 있을 여지, 게으름, 그렇죠? 어떠한 주의력이 해태되는 게 법학에선 과실, 네글리전스죠. 그건 무효 주장자, 즉 표의자 내지는 그 자가 증명해야 돼. 너 알았다. 왜? 제3자에게 증인이 있다. 내가 이 시계는 아주 애지중지하니까 누구에게도 안 준다. 우리 자식에게도 안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또 을이 병에게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 이런 걸 세워야죠. 소송이 된다면 증인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나와 증언해 줘야 돼. 요게 107조 얘기예요. 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로 또는 심리유보로 일단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 이걸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일단 의사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 명백한 농담이나 배우의 연극 대사 이런 건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효과의사가 내심으로 있어야 돼.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불일치. 그래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이퀄이 아닌 거예요. X 쳐진 거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을 걸 표의자는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의자 단독 허위 표시라는 말도 써. 또 네 번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이유는 묻지 않는다. 즉 동기는 효과의사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서 의사표시 요소로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요건. 그럼 효과는 동그라미의 원칙, 표시된 대로 효과, 즉 유효하다. 그 다음에 예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악의죠. 알 수 있을 때, 과실이 있었을 때만 예위로 무효이다. 또 선의 제3자보 거래 안전보호상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그래 우리가 물권법에서 등기에 독일에는 공신력, 제3자의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걸 유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부동산 등기법상 또 민법상 공신의 원칙이 물권법에 없어. 그래서 무효인 등기 이외에는 다 말소되죠. 그런데 요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의사표시의 불일치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법률행위에서는 보호돼요. 그걸 이른바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107조 2항 통정을 표시 109조 2항 차고의 108조 2항 109조 2항 차고의 선의자보 또 하자 있는 의사표시 110조 3항에 사실상
등기에 공신의 효과, 이런 넓은 공신력을 주는 게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아무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거는 일부 틀린 말이에요. 왜? 민법 종칙이나 다른 제3자 보호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기를 유효로 믿은 자는 반사적으로 보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잘 해석해야 되고, 적용 범위, 그럼 어디까지 적용되냐? 아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되죠. 이건 서로 짤 여지가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하다. 비진의 표시는 적용이 없을 때 가족법이라든가 주식인수, 여기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석하게 확정하려고 주식인수는 거짓으로 인수한다고 계약서를 써서 그 증권이사 같은 데 뒤밀면 유효하다. 또 소송 공법상이죠. 소송법이나 공법의 행위는 그 어떤 신뢰보호, 국민이나 소송상의 행위는 허위 표시라도 어떻게 적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법상 행위가 아닌 걸 넓게 적용 범위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 이제 민법 108조죠. 조문 한번 살펴보겠어요.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 서로 짜고서 통정했다는 건 우리가 뭐 사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즉 이건 상대방도 표시 행위에서 나타냈죠. 너한테 등기를 일단 넘겨놓고 누가 강제 집행이 어느 정도 잠잠할 때 다시 내가 찾아갈게. 이건 진짜 판게 아니야. 그래서 표시 행위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서 상대방도 그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지 않았다. 약간의 뭐 수수료 정도 좀 주겠죠. 이항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 그 서로 짜고 했다는 통정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즉 병이죠. 을이 배신하는 거야.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걸 제3자에게 내 이름 팔아먹어. 을의 배신을 갑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갑은 그 등기를 넘기면서 그때 근저당을 매매대금만큼 해놔버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보호되죠. 또 근저당이 거기서 3억짜리 아파트에 3억만큼 근저당 됐다면 그걸 병은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로 사줘.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 갑이 근저당 실행해버리면 병은 매매대금을 을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의 제3자 이런 보호규정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 등기부를 유효하게 믿고도 항상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일종의 등기부상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다. 사실상 등기부의 공신력이 부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설명해 보면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합의 짜고서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는 있지만 각과 할 사이에 처리하고 등기를 찾아갈 수 있죠. 허위 표시와 외형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걸 말소해 놓지 않는 한 처리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그런 등기를 해놓은 자는 대항하지 못할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의 세는 언제나 무효. 서로 짜고 하고 합의해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 놓지만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신을 받아놓는 거죠. 이행을 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무효니까, 이행안 하면 통정허위 표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그걸 제3자에게 팔았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갑은 그 을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여진이 있죠. 통정허위 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불법원임금이 앞에 우리가 반세기서 법률행위를 할 때 그 도박자금이나 이런 걸 빌려줬다가 나중에 도박판이 끝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법한 원인 도박자금이나 또 그 기름봉 구매대금, 마약 같은 걸 사귄다는 걸 상대방이 알리고 그 돈을 빌려준 자는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이른바
불법원 임급여 특수 부당이득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 있는데 보면 통정의 표시가 무효로 되는 것은 그것이 위법한 건 아니죠. 서로 효과 표시 행위를 알아서 불일치한다는 걸 을도 알았기 때문에 그 불일치한 걸 유효라고 해줄 수는 없다. 이런 게 통정의 표시 제도. 그래서 통정의 표시 자체가 부도덕하거나 반사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과례일본의 의, 상대방과 통정, 합의, 양해해야 하는 건 이런 쌍방 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가장매매 같은 게 전형적인 거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공무 짜고서 그의 명의로 이전하는 이런 게 전형적인 통정 허위표시예요. 두 번째 요건 가로 2번.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의사표시가 일단 있어야 되죠. 표의 행위 동기만 있어갖고 전혀 효과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즉 너한테 소유권 넘기지 않는 거야. 내 효과 의사를 상대방에 알리며 불일치하죠. 세 번째, 그 의사 표시가 표의자가 알고 있고, 또 4번째,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서 하니까 상대방도 등기가 내 명의로 됐더라도 내게 아니라는 걸 짜고 한 거야. 또 동기나 목적은 여전히 묻지 않아. 5번째. 그 다음에 괄호 3번의 효과, 당사 수요는 언제나 무효, 서로 짜고 왔기 때문에 그래 이행 전이면 이행하지 않고 이행 후에는 돌려받을 필요가 있죠. 또 제3자 유력은 108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법학에서 대항 못한다는 건 당사자 갑과 을이 그 매매행위처럼 가장매매를 했더라도 매매가 아닌 건데 그 을이 배신해서 제3자 병, 그러한 가장매매를 모르는 병은 유효하게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줬다면 갑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건 뭐야? 병의 등기는 유효하고 병의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다. 즉 이걸 풀어 설명하면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 즉 물권법에서 우리는 무효등기 이후에는 언제나 다 말소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요 108조 이항과 같은 공신의 효과, 즉 유효로 믿은 자를 보호하는 108조 이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병 이후에 정, 무 이런 자로 전전매매됐다면 거기서 차단 효과가 있어. 그 위엔 다 유효하게 그 전득자들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당사자 무효, 갑과 을의 무효를 제3자 모른 자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법학에서 대항력을 하면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등기를 통해 공시해 놓으면 병, 제3자에게도 주장 못하는 뭐 이런 문제를 그 우리가 대항요건 또 대항력,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임대차 원칙적으로 채권은 당사자끼리만 효력 있는 상대적 효력이 있죠. 그런데 물권처럼 등기, 임대차를 등기하면 효력, 또 주택임대차에는 점유 이전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병에게 주장하고 또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걸 대항할 수가 있죠. 또 상가임대차도 그렇고 특별히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걸 법학에선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건 읽어보고 제3자란 당사자 위에 포괄 승계인 위, 즉 상속인이나 M&A 했을 때 인수한 회사, 그런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두 주체가 아닌 나머지 일반적 제3자. 그래서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가끔 시험에 나죠.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양수인 뭐 이런 것. 또 적용범위, 적용이 없을 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합동행위, 신분행위, 가족행위 같은데, 또 공법상행위는 아까 비진의 표시도 적용이 안 됐듯이 사법상행위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은닉, 감춰서 하는 행위, 또 신탁, 대내위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허위표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비진의 불일치의 착오를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109조
조문 먼저 살펴보겠어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표제 붙여놨고 1항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 못한다. 그래서 중요 부분 그러면 각과의 법률행위를 할 때 중요 부분 매매에서는 목적물의 그 소유권자라든가 또 목적물의 흠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숨겼을 때는 그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문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막 발로 차서 그런지 다 망가져 있어. 그렇죠? 나무로 된 문짝.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런 걸 우리가 목적물의 성상, 목적물의 성질, 또 당사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중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는 판례가 판단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느냐,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있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즉 일반적 주의력을 결의한 게 아니라 그걸 당사자라면 당연히 알았을 때 이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평범한 과실이 아니라 그걸 조금만 주의를 했고 또 그런 걸 확인할 여지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중과실이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경과실은 보호가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어요. 이항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돌아가죠. 선의제 3자에게 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도 선의자 보호규정 107조 2항 또 통정표시 108조 2항 또 착오에 선의 보호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공신의 효과. 그러면 착오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의 표시상 효과이사와 내심상 효과이사가 일치하진 의사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매도인은 알고 있죠 대개.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 표시상 착오 즉 오기, 오담 즉 잘못 즉 1억 원에 기재할 것 그걸 10억 원 동물에만 하나 더 치는 오기 잘못 또 미스 오랄 말을 잘못하는 거죠. 하다 보면 계약서상 잘못 기재해놓는 행위가 오기고 오담은 구두로 계약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과정에. 그걸 오담 이렇게 미스 오랄 또 미스 라이트 이렇게 쓰는 거야. 내용의 차고 달러와 파운드 그게 같다. 그래서 1달러라고 쓸 걸 1파운드. 그런데 화폐 가치가 다르죠. 그걸 달러와 외국 화폐는 다 달러로 알고 똑같은 값어치 한 1,300만 원, 1,300원대로 1파운드. 그런데 지금 1파운드는 한 6, 700원. 또 1엔은 2배 정도 되죠. 200원 정도, 100원이라면 200원. 그게 전부 동가치로 하는 걸 내용상 착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상 착오, 아까 얘기한 동기, 의사표시 효과이사 이전, 뒤에 고속도로가 개설된다는 헛소문, 낭설을 들고 땅을 사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1, 2년 후에 뒤로 길이 뚫리면 내 땅은 2배쯤 오른다. 이게 땅을 사게 된 동기. 그래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동기 착오가 있더라도 109조 착오로 취소 못한다고 구별하기 위해서 동기 착오와 동기 불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상의 착오는 109조 착오가 되지만 동기의 착오는 109조 착오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시가나 계산의 착오는 일종의 동기 착오를 보면서 그거는 취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 같은 데가 물건 살 때 거기서 상인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2만 원 값어치가 있는 줄 알고 그럼 주세요 그러고 사오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15,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를 지가 잘못한 것, 거래를 잘못한 건 가격을 잘못하는 거죠. 또 계산의 잘못, 이거는 넓게 봐서 동기착오, 네가 가격 흥정할 때 제대로
가격 같은 걸 확인해 보고 가야지. 그런 걸 확인 안 해보고 집에서 잘 사갖고 온 다음에 그 물건을 갖고 가서 이거 착오를 일으켰어요, 나 되돌려 물려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상인들이 가격을 조금 올려 부르고 이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 거래가라는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15,000원짜리 2만원에 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상도 이상 그렇게 해서 쫓아가면은 되게 바꿔는 주죠. 그렇죠? 그럼 제가 좀 빼드릴게요. 그래서 한 3,000원을 돌려준다. 그런데 원칙적인 요 시가,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물건을 사들이고 이런 거는 넓게 판례는 동기착오로 봐서 취소 안 된다. 그 밑에 또 판례가 있죠. 동기가 상대방이 유발된 경우나 동기 표시여부를 묻지 않고 이런 땐 취소. 즉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즉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그거는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쫓아가서 그게 허가 대상돼. 그래요? 제가 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럼 허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상대방의 유발, 그렇죠? 거기서 땅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유발시켜. 야, 뒤에 고속도로는 안 되더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대더라. 그래? 그러면서 그 매수인의 동기를 유발시키죠. 사실은 거짓 진술이죠. 자기는 그게 일종의 낭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그럴 때 상대방이 유발, 매도인이 개발을 퍼뜨리고 약간의 완전한 사기는 아니지만 그걸 유발된 동기착오라고 그래. 그럴 때 매수인은 나중에 보니까 개발은커녕 10년간 그린벨트를 꽉 묶이고 도시지역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 여지가 전혀 없어. 그럴 때는 매도인이 유발된 걸 증명해가지고 취소해서 땅값을 돌려받아야죠. 그런 게 이른바 유발된 동기. 그래서 일반적 동기착오는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또 표시기관, 이거는 사자, 말을 전달해주는 춘향전의 방자, 향단이 얘네들이 사자야. 메신저. 또 타자수, 거기서 그 옛날에 이제 타자 못 치는, 타이핑 못하는 지금 컴맹들도 많고, 그 자판을 못 치는 분들 많아. 나이든 우리 또래 중에 일부 있어. 그걸 표시상의 착오로 봐서 그건 취소할 수 있어. 즉 100만 원이라고 전달해라고 그러는데 향단이와 방자가 가서 1,000만 원이래요. 이랬고 타자수가 동그라미를 더 쳐버리면은 그건 잘못 친 거죠. 시가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가 안 되잖아. 10배나 더 비쌀 리가 없죠. 그건 취소 대상이 돼요. 또 전달기관은 이거는 표시기관이 아니야. 우체부나 우리가 택배, 그 오토바이맨 이런 사람들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 A집에 갖다 줘야 될 걸 B집에 갖다가 배송한 거야. 그러면 도달이 안 됐으니까 오토바이맨이 B를 찾아가서 제가 잘못 알았어요. 번지수를 잘못 알아서 A 건데 당신 그걸 찾아다가 다시 그 전달기관의 착오는 원칙적 착오는 아니야. 그건 부도달의 문제, 오도달의 문제야. 그 B가 그걸 이제 소비하기 전이라면 상자를 찾아다가 다시 A에게 주면은 A에게 유효하게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는 일종의 표시상의 착오라 취소 대상이 되지만 그 우체부나 그 우리 요즘에 택배 그 배달원의 잘못으로 이웃집에 갖다 준 건 B는 소비할 수가 있죠. 사과, 과일이면 요즘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받아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없다. 그러면 되고 그걸 어디 배달하는 택배원이 그 과일값만큼을 다시 다른 과일을 사다가 전달해주는 문제. 이런 게 전달기관의 착오는 일반적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괄호 3번의 요건 보면은 법률행위 중요 부분. 그래 여기서 이제 중요 부분이 뭐냐 이걸 놓고 객관식 시험. 아까 제가 의의에서도 살펴본 것도 중간중간 동기착오가 주로 시험에 나요. 그렇듯이 이게 중요 내용, 즉 단순한 시가 또 거래 흥정 이런 거는 중요 내용이 아니야. 또 동기의 착오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중요 내용 예를 들면
당사자 사람 A와 B, 즉 우리가 고용계약 같은 걸 체결할 때 A가 그러한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 알고 이력서가 잘못 기재되고 이런 거에 사람에 대한 착오. 그래서 사람이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회사가 잘못한 건 중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또 목적물 동일성, 아까처럼 A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B 건물인 줄 알고 가서 그걸 둘러보고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그 B 건물은 전혀 다른 건물이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어. 즉 중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잘못, 또 사물의 동일성 문제, 법률행위 성질도 임대차를 사용대차 공짜로 나한테 빌려주는 건 줄 알았더니 월세가 있다고 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잘못, 목적물 잘못, 법률행위 성질 이런 것들은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 내용에 해당되죠. 그런데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차고 또 임대차, 증여 이런 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고, 현실 매매 그 자리에서 주고받을 때 이럴 때는 착오가 아니란 뜻이죠. 또 목적물의 동일성, A 건물 이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 중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또 법률행위 성질, 또 중과실, 중대한 과실, 즉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누가 주인인지 확인하고 또 임대인이 누군지는 되게 확인할 여지가 있죠. 그런 거는 중과실이 될 수도 있어. 일단 그래 임대차가 체결되면 더 이상 중과실이 있어서 착오 취소가 안 된다. 또 판례,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토지상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즉 그게 교육관리지역인지 또 그린벨트 지역인지는 그래 중개사는 그런 걸 설명해야 돼. 설명의 무위반으로 돼서 손해배상 같은 걸 할 여지가 있고, 또 매수인도 최소한 내가 공장을 짓는다면 뭘 띄워봐. 토지 계획 확인원 이런 걸 띄워볼 수 있죠.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우리 어디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걸 띄워보면은 그게 용도가 나오죠. 그래 일반인은 용도를 모르지만 또 중개사라든가 또 공장을 짓는 사람은 되게 일반적으로 알아. 그린벨트에는 개발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도시 예정이 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또 그 다음에 이게 녹지나 이런 게 아닌 그린벨트가 아닌 거를 확인하고 되게 사죠. 그래 그런 걸 중개사한테 묻죠. 내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그걸 속였거나 확인 안 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또 이런 거라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착오의 효과. 착오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우리가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여지가 있고 취소 의사 표시를 해야 비로소 무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일정한 뒤에서 법정 주인 무효와 취소에서 다루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또 대항 못한 조항이 있고, 표의자가 경과실로 취소할 수 있을 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돼서 그 거래 비용 같은 걸 물어보죠. 물어줘야 돼. 실리익 배상 책임, 적용 범위, 신분행위, 주식인수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가 안 된다. 또 특수 문제에 착오와 사기가 경합, 또 그걸 상대방이 속여서 내가 잘못된 매수에 계약서 사인했다면 사기로 취소해도 되고 착오로 취소해도 돼서 사기와 취소는 두 개가 동시 요건을 다 충족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 그 뒤에 하자담보 착오 이런 걸 보셔요. 화해계약. 마지막에 제3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하고 마칠게요. 110조 조문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110조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 즉 기망, 속임수죠. 강박, 윽박지름, 협박이죠. 그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즉 상대방이 알면서 하는 게 강박이고 사기는 모르고 그렇죠. 속였으니까 기망행위, 상대방을 일종의 착오에 빠뜨리는 게 사기행위예요. 강박은 알면서도 내 가족을 지키고
그래서 사기와 강박은 표의자, 사인한 자가 알았냐 몰랐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 사기에는 착오가 껴있는 거예요. 취소, 그냥 상대방 에휴 저자가 얼마나 저러면 인간이 불쌍하다, 그냥 사고 마라, 조금 내 손해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망을 알았더라도 그냥 취소 안 해버리면 유효. 강박도 그래 저놈이 얼마나 따급하면 저런 협박까지 나가게 할까. 그래서 취소 안 하면은 그대로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이항 보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제3자가 사기 강박할 때는 그 표의자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거나 과실일 때만 취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끼리 사기 강박이 아니라 갑의 똘마니, 갑이 오야붕 뭐 이런 말 쓰면 좀 그렇지만 갑이 조폭의 으드머리야. 그랬더니 그 밑에 몸바지하는 놈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나타나서 형님 제가 형님의 땅을 비싸게 팔아갖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래 땅값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을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해. 야 너 이거 우리 형님 땅인데 너 사야 돼. 만일에 너 돈도 많고란데 이거 사줘라. 만일에 안 사주면 너 사업 제대로 못할 줄 알아라. 그래서 갑이 을을 강박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는 놈이 을을 찾아와서, 그럴 때 그런 제3자 사기 강박을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양아치인 병이 을을 찾아와. 그래 을도 평상시 병이 동네 양아치급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조폭의 두목은 아니야. 그 땅이 을 것인 줄 알고 그래 속여 얘가. 그렇죠? 야, 이 땅 굉장히 좋고 조만간에 뒤에 고속도로 나온다, 개발된다, 너 이거 사. 그랬을 때 제3자 사기 강박. 그래놓고 그 땅에 보니까 그건 갑거야. 그랬을 때 제3자인 을이 강박하는 것, 또 제3자 병이 강박하거나 속인 걸 알았거나 했었을 때만 취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기 강박과는 다른 제3자가 껴있을 때의 문제가 2항이야. 전 2항, 1항과 2항의 취소 대상이 되는 그런 의사의 취소면은,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겐 여전히 대항 못해서 을이 그렇게 해서 사기 강박된 걸로 하더라도 그걸 제3자 병에게 또 거래, 전매했다면은 병은 스스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형법상 사기, 공갈, 협박이 공갈이죠. 그 공갈죄. 그래서 이런 형법상 형사고소 대상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의사표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지만 기망, 속여서 했거나 공갈행위를 통해서 했다면 그거는 형법상 사기, 공갈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할 수도 있죠. 저자가 나를 속여서 1억짜리 땅을 3억에 팔았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그런 게 고의가 성립되면 사기. 또 저자의 협박에 의해서는 할 수 없이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공갈죄가 되는 거죠. 그걸 갈취하는 것. 협박은 단순히 위협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갈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 공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법상 사기 강박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건 표의자, 그렇죠? 모르고 하는 착오의 의사표시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내가 그 공포심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해놨다. 사기자 강박자는 사기 강박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고, 또 사기 강박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흠 있는 의사, 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일종의 그 불법적 행위가 껴있는 거야. 그래 행위능력, 불법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의 보면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결정 과정, 타인의 위법한 간섭, 그래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기망을 통한 간섭, 또 협박을 통한, 공갈을 통한 간섭에 의해서 된, 그래서 그런 흠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여지를 표의자에게 두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사기강박 요건 2단의 고의, 즉 표의자가 착오,
속여서 착오가 안 빠지면은 사기의 미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너 그 사기 치지 마라. 내 다 알아봤다. 그 땅 개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방의 착오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걸로 의사표시까지 가야 사인까지 해야 돼. 그래서 기망이 1단계 고의고 2단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2단계 고의.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이런 거예요. 기망강박, 적극적 행위. 그래서 묵시의 침묵도 때로 기망. 그렇죠? 험상궂은 표정 같은 걸 짓고 그런 정황, 이런 것들도 그 정황에 따라서는 강박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또 위법할 것, 사회질서 반할 것, 또 인과관계, 그런 그 기망, 협박이, 공갈행위가 의사표시 이르는 데까지 그거로 인한 의사표시. 두 번째 효과, 상대방이 사기강박일 땐 언제나 취소. 제3자 사기강박은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왜냐면 그 원래 소유자는 직접 기망을 하고 협박한 게 아니죠. 선의 제3자에겐 대항 못하게 돼 있고, 적용범위, 신분, 또 주식, 공법상 행위는 또 소송행위 같은 데는 직접 적용이 안 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107조, 108조, 109조, 또 110조까지 다 설명했어요. 어쨌든 이 의사표시 부분이 공인중개사에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그 민법정책 법률행위의 불일치, 하자를 맞출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